약속드리겠습니다. 뻔한 강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영어 강사 홍형근입니다. 대치다원과 송파다원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예비고 2를 대상으로 하는 수능 독해 완성 강좌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책 제목은 누벨바그입니다. 자, 다만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좀 드려야 강좌가 좀 매력적으로 보일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답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 때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 정말 도움이 될까? 라는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 겁니다. 따라서 영상 중간에 짧게나마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 학부모님께서는 그 부분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만 학생 여러분들은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시고 답도 체크해보시고 답의 근거가 어느 부분에 서술되어 있는지까지도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들으시면 훨씬 더 가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죠. 간략한 제 소개입니다. 최소한의 신뢰 기반을 형성하고자 넣어놨습니다. 다만 예비고 1 영상에서는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지루해지더라고요.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넘길 겁니다. 궁금하시면 멈춰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진행할 것이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여기서 멈추시고 문제 푸십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답도 체크해보고 답의 근거, 논리적 근거는 무엇일지까지 고민해본 다음에 들으시면 됩니다. 자, 풀어보셨죠? 자, 봅시다. 일단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 주장, 요지, 주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보통 대의파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18번부터 24번까지 21번을 제외한 6문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잘 보세요. 대의파악이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 두 개의 요소가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or 조건이 아니라 and 조건이에요. 잘 보세요. 자, 대의파악입니다. 대의파악이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소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재에 대해서 필자의 평가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는 그리고 강의에서는 서술부라고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서술부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지금 대의 찾는 거니까 소재가 없어도 틀리죠. 보기에 둘 다 있어야 되니까 소재는 있는데 그 소재에 대해서 필자가 좋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보기엔 나쁘다 이렇게 나와 있어도 틀리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한다. 자, 다음 두 번째.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셀피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글의 소재는 셀피야. 그럼 질문입니다. 이 글의 소재는 셀피인데 왜 셀피야? 이걸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유를. 더 이상 감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자, 이 글의 소재는 the self인데요. 그 판단의 근거가 첫 번째 문장의 주어니까요. 이러면 틀립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아닌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글에선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self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it, 세 번째 it을 통해서 대명사 it으로 두 번 반복, 그러니까 총 3번 나왔기 때문에 그 중요한 첫 번째 문장에서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self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재가 self라는 것에 대한 판단 근거는 반복이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어 찾고 동사 찾고 그거 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은 효용 가치가 너무 떨어집니다. 물론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야.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다 해놓고 와서 그 다음 거 공부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기에 the self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둘 중 하나나 둘 다 만족돼야 되니까. 자, 다음 보기 봅시다. 그러면은 보기 1번 our self이 있네요. 보기 2번 your self이거든요. 이건 틀립니다. 잘 보세요. 우리 남학생들이니까 페라리라는 자동차 있다 쳐봅시다. 페라리라는 자동차. 페라리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페라리야. 자동차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동차 중에서 페라리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에 자동차라고 얘기하면 틀립니다. 소재가 확장된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린 지금 페라리 얘기하고 있는데 페라리의 역사는 이래도 틀립니다. 왜? 소재가 축소된 거야. 자, 이 글을 우리 셀카 얘기하는 거죠? 너의 셀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소재가 축소됐기 때문에 보기 2번은 소재가 없어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감으로 푸는 독해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다만 1번, 3번, 4번, 5번에 모두 self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없음으로 인해서 답이 될 수 없는 보기는 2번밖에 없구나. 1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답이 있겠구나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독해예요. 개념. 자, 다음. 여기다가도 제가 좀 적어놨는데 시제에 따른 정보의 차이라는 것도 독해 개념에서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해보세요.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이 The selfie resonates not because it is new, but because it expresses, develops, expands, and intensifies the long history of the self-portrait까지 나와있죠. 됐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의 품사상 동사는 resonate거든요. resonate예요. 현재 시제야. 그쵸? 두 번째 문장 The self-portrait showed로 나와있죠. showed로 나와있어요. 얘는 과거 시제야. 독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텍스트에서, 그러니까 지문에서 모두가 현재 시제로 서술되어 있거나 모든 문장이 과거 시제로 서술되어 있으면 저 내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문처럼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혼용되어 있다면 그땐 현재 시제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과거 시제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보다 월등히 중요하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과거 시제로 서술되어 있는 정보는 현격히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 효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첫 번째 문장에서 셀카라는 것은 공명한다. 이게 중요한 문장이야. 반대로 The self-portrait, 그러니까 자화상은 보여줬었어. 이건 중요치 않다고. 그러니까 이 글은 필자가 자화상 얘기할 생각 없어. 난 지금부터 셀카 얘기할 거야. 셀카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화상을 끌어온 거야. 부차적인 내용이라고. 세컨더리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독해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시제였었고요. 시제, 현재 시제가 과거 시제보다 훨씬 중요하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요거까지 먼저 얘기해 볼까요? 나대법, 우리 그러면 이제 고1 때 어떤 거 공부했냐면요. 해석. A가 아니라 B다. 잘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당연히 B가 중요해. 잘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몇 가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B에서 긍정적 평가라면 A는 반드시 부정적 평가가 돼야 합니다. A와 B는 서로 상반된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까지는 공부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봐봐. 이 글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셀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새롭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셀카가 자화상의 역사에다가 표현도 해주고 발전도 시켜주고 확장도 시켜주고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문장만 읽고서라도 저 글의 주제는 저거다 라고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왜? 만약에 이 중간에 글의 색깔이 바뀌어. 벗이나 하우에버처럼 글의 색깔이 전환되고 바뀐다? 그럴 수 없죠. 전환되고 바뀌려면 A가 아니라 B다? 그런데 A야 라고 되어버리잖아.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A가 아니고 B야. 그래서 중요해 라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은 전환될 수 없죠. 라는 논리적 평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대여 B에 대한 그 의미론적 해석, 의미론적인 무언가 그 개념을 공부를 좀 해봤다면 글의 전개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시간이 남는다, 조금 더 내가 독해력이 좋다, 해석력도 좋다 하면은 이 글의 첫 번째 문장의 색깔과 마지막 문장의 색깔이 똑같이 반복되는지 검토라는 그 과정에서 확인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첫 번째 문장이 저렇게 나와 있으면 저 글은 논리적으로 더 이상 반전될 수 없어. 반전이 된다면 안 좋은 글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할 영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 수업은요, 다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향을 합니다. 첫 번째, 문항별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대입 파악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됩니다. 역시나 빈칸 추론은 다른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순서와 삽입은 다른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고려한 것들을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출제됐었던 그 가치 있는 문항들을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다 보여드리면서 진행할 겁니다. 대의는 소재 플러스 서술보다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이게 없어도 안 된다. 둘 다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논리적 근거의 종류 이런 것들도 반드시 독해 개념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래 써놨지만 그 논리적 근거라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정관사 더가 특정성 3가지와 참조 원리 5가지를 가지고 있어. 너 알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컨대 정관사에서의 참조 원리라는 것은 선행명사 지칭, 암시적 동사, 그러니까 동사적 암시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 명사나 혹은 상황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맥락적 참조를 말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나와 있으면 그 앞에 선행명사, 그러니까 국어로 따지자면 원관념이 있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없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한 번쯤은 배워야 이래서 쓰였구나, 이래서 정관사 더가 쓰였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조동사 may가 들어간 문장, 요건 예비교 1때 얘기를 했는데 may나 혹은 might 같은 경우는요,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글에서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뜻을 가진 may를 썼다면, 자, 그런데 사실은 혹은 그럴 수도 있어, 네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한번 들어봐 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꺼내기 위한 브릿지에 하지 않습니다. 저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시 말을 하면 may나 might가 나와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but이나 however가 나온다. 그리고 but이나 however가 중요하다. 거기에 무게가 실린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독해입니다. 주어랑 동사 찾는 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특히나 보인고 정도 되는 전국 단위 최상위권 학교, 그리고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주어 동사 찾는 걸로 더 이상 시행착오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문장들 7가지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뭐 쿼테이션도 있고요. 쉼표, 쿼테이션, 대시, 하이픈, 그리고 또 콜론, 세미콜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기능이 있습니다. 순접이라든가 혹은 역접이라든가와 같은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한 번쯤은 반드시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그런 것들 가르칠 겁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자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어라는 것을, 영어 과목이라는 것을 쉬운 과목 혹은 비주요 과목이라고 평가하지 말고 이제 정말 중요한 과목이 됐다 라고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예비고 3틱하게라고 써놨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비고 2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비고 2 올라가시면 예비고 2 때 영어라는 과목을 반드시 끝내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자연계 출신이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3에 올라가면은 수학 공부하느라 영어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영어 과목 공부하는 데에 쓰는 재화를 최소한으로 줄이되 성적은 1등급 혹은 2등급은 반드시 나와줘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3 때는 일주일에 1회 혹은 일주일에 2회 정도의 모의고사만 풀고 그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 듣고 그걸로 영어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고2 때 정확하게 영어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3 때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제가 진행할 수업은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강아지가 있는 수능 독해 완성
강좌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수업은 오픈 클래스로 진행합니다. 1월 3일 그리고 1월 7일에 각각 개강을 하고요. 첫 수업은 오픈 클래스니까 다 오셔서 들어보시고 다른 수업과 비교해 보시고 다 비교를 했을 때 이 수업이 훨씬 가치가 있겠다. 이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라는 평가가 선다면 제게 오시면 됩니다. 다 비교해 보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좌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네, 영어 강사 홍형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